8살 푸들 모리랑 함께 지내고 있는 5마리 정도? 네. 이렇게 키우신다고? 네, 당연히. 네, 그러니까. 혹시 아이가 아팠던 이력이 있나요, 혹시? 여태까지는 좀 대체적으로 건강하다가 작년에 유선종양이 처음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유선종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질환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멍들 물어보시게 4편으로 인사드리게 된 멍들 물어보시기입니다. 몽사지 왜 이렇게 잠깐만. 갑자기 라임을 만들어 4편으로 인사드리게 된 멍들 물어보시게 몽사장입니다. 고원장입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 4편에서 어떤 분이 또 바로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모셔보도록 할까요? 4편에는 또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또 보호자님이라 하시더라고요. 네. 또 네네. 그래서 어떤 보호자님이 또 오실지 네. 한번 기대해 보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보호자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아이 소개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8살 푸들 모리랑 함께 지내고 있는 오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모리는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 네. 부부가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해외로 선교 나가시게 되면서 네네네. 데리고 가시려고 출국을 알아보셨는데 그 나라에 이제 출국한 후에 강아지는 좀 열악한 격리시설에 있어야 된다고 몇 달을. 네, 그래서 좀 우시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 입양하실 분들을 알아보다가 제 지금 남편인 그때 제 남자친구가 네네네.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하게. 지금 혹시 그럼 모리가 조금 처음 왔을 때와 조금 만났을 때 성격이라든지 좀 달라졌던 부분이 좀 있나요? 성격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강아지들이 많은 곳에 가면 데리고 가면은 애견 카페를 처음 갔거든요. 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전 그 보호자님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애견 카페를 처음 갔는데 강아지들 많은 곳에서는 되게 꼬리도 내리고 그냥 네. 다리 밑에만 있고 좀 많이 소심했는데 소심했구나. 계속 가다 보니까 좀 적응이 돼서 그런지 지금은 뭐 다른 아이들 신경 안 쓰고 잘 노는 그런 성격으로 좀 활발해진 것 같아요. 몇 살 때 데리고 오셨죠 혹시? 그때가 3살. 3살 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5마리 정도? 네. 이렇게 키우신다고. 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 때문에 5마리를 키우게 된 거예요, 계기가? 저희 애들이 얘가 첫째로 그렇게 데리고 왔고 네. 둘째는 그때는 이제 모리를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사실 아니다 보니까 남자친구 강아지다 보니까 저도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 둘째 뽀송이를 데리고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부터는 좀 몇 년 뒤에 이제 뭐 임보하게 되다가 그리고 뭐 넷째 다섯째 애들은 좀 다른 집에서 크다가 그리고 한 마리는 좀 펫샵에서 분양이 안 돼가지고 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울타리 몸이 커지니까 분양이 잘 안 되고 하니까 혼자 밖에 울타리 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쌍해가지고 네, 그때 좀 스트레스 때문에 꼬리 털이랑 다리 털이 아예 없었어요, 막내가. 네. 그런 거 보고 좀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보시고 되게 다 각자 사연이 있어. 네. 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사연들이 다 만만치 않은 사연들인데 그러면 원래는 남자친구, 지금 남편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강아지를 키우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강아지를 키워야겠다 했던 계기는 이제 남자친구 강아지를 보고 그게 모리예요? 네, 그게 모리. 모리를 보고? 처음엔 그래서 모리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엄청 반대했던 게 강아지를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동물을 좋아해서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데려왔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그때 이후로 모리 오고 나서는 제가 더 빠져가지고 네. 그렇게 5마리가 됐네요. 네, 어쨌든 간 마음이 되게 착하고 좋으신 그런 보호자분 같아요. 아니 또 얘기 들어보면 또 제가 들은 정보에 입하면 되게 이쪽에 관련된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되게 많이 습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병원이라든지 뭐 아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서칭을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보시나요? 모리가
이제 강아지가 7살부터는 노견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모리가 좀 노견에 속하는 나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건강 부분에서 그 전에 어릴 때는 좀 훈련 부분에 더좀 어릴 때는? 어렸을 때는. 사회성이 조금 떨어져서 좀 이렇게 나쁜 뭐라 해야 되지 짖음이나 막 이렇게 공격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훈련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냥 그런 거 다 솔직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맞아요. 건강이 가장 맞아요. 사실 노견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공감을 하실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야 뭐 훈련, 쉽게 설명하면 뭐 리드줄 훈련, 내가 뭐 리더가 된다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노견이 되면서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건강, 무조건 건강, 첫째도 건강.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모리는 아픈 곳 지금 놀이원으로 들어가는데 혹시 아이가 아팠던 이력이 있나요 혹시? 여태까지는 좀 대체적으로 건강하다가 작년에 유선종양이 처음 발견이 돼가지고 작년에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유선종양 수술? 네. 그러면 중성화 수술도 같이 하시고? 중성화 수술은 저희한테 3살 때 왔을 때 그때 왔을 때? 네, 그래서 조금 중성화를 늦게 한 편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유선 종양이 정확하게 뭘까요? 유선종양은 말이 되게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그냥 유방암이랑 똑같아요. 사람에서 유방암. 근데 사람은 사실은 유방암 자체가 이제 산부인과에 속하는 거고 네. 동물들은 이제 생식기계로 들어가는데 여기 동물들은 젖꼭지가 여러 개잖아요. 그죠? 8개 정도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유선종양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성화하지 않아서가 첫 번째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전에 중성화 편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계속적인 생리, 발정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게 호르몬 교란증이 생겨서 여성 호르몬이 무분별하게 분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상상임신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중간에 나이 때 아이가 교배도 안 했는데 젖이 부어있고 누르면 갑자기 진짜 젖분비가 나오고 막 이런 경우.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 유선 조직 자체도 변성이라고 해서 세포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징식증이 됐다가 나중에 유방암으로 넘어가. 유선종양. 그래서 우리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노견으로 따지면 퍼센테이지 중에 그래도 한 60%는 암컷은 유선종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배 뭐 잡혀요. 그럼 수의사들은 거의 100 다 유선종양을 생각하고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많이 걸리는 질환인데 흔한 질병. 그래서 유선종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질환이고 어떻게 보면은 빨리 조기 진단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 모리는 일찍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유선종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유선종양이 걸렸을 때 아이들의 특징, 아이에 대한 행동학적인 변화가 있던가요 혹시?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죠.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유선종양 진료할 때는 아이가 아프지 않으니까 보호자분이 세심한 관찰이 아니면 놓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 유선종양은 정말 만져보면 좁쌀만 해요. 근데 이게 한 100원짜리 커져도 아프지 않으니까 망각하게 되고 미용하거나 목욕하거나 뭔가 배를 만졌을 때 쓸려보니까 뭐가 만져진다. 그럼 그때 이제 아이가 뭐가 만져져서 병원에 와요. 결국은 유선종양은 치료 방법은 수술밖에 없어요. 마취를 해서 절제하는 수술이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갖고 이제 양성 종양이냐 악성 종양을 보는데 이제 종양이라고 상담을 듣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보호자님들이. 왜냐하면 아이가 아프지도 않고 눈도 말똥말똥하고 산책도 잘하고 맞아요. 근데 굳이 꼭 수술을 해야 되나 나이도 많은데 그때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나이가 많은데 마취가 될까요? 근데 이러한 유선종양은 나이가 많을 때 어릴 때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종양이 있을 때 일찍이 수술하면 좋은데 이제 보호자분 고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이 유방암은 계속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전혀 임상 증상, 이 아이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전혀 느끼지를 않아. 그냥 똑같이 다니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되는 건 뭐냐면 체중 감소가 생겨요. 체중 감소. 조금씩 체중이 안 찌고 조금씩 빠져요. 그러고 나서 이게 종양 크기로 다 영양분이 가다 보니까 종양이 커지는데 이제 여기서 또 보호자님 얘기하는 게 유선종양은 친절하게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예를 들어서 1mm씩 자랄게 1cm씩 자랄게 이러지 않아. 1년 전에 있었던 종양이 요만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이만큼 됐다고 해요. 갑자기 커졌다. 대부분 보호자분이 갑자기 커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수술을 진짜 잘해야 돼요. 갑자기 커졌을 때도 수술 결정 안 하고 냅두면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다른 데도 이제 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유선종양이 점점 커지면 살이 점점 빠지고 면역력이 또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종양이 염증이랑 같이 이제 동반이 돼서 종양은 항상 친구는 염증이에요. 종양이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얘네들이 나중에 조직을 괴사를 시켜서 염증이 생기면 그때부터 종양이 벗겨지고 그래서 궤양이 생기면서 냄새 나기 시작. 그때 이제 아이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오면 늦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혹시 잘못될까봐 뭐 이런 부작용, 이런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그런 거 보면서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됐을 때 더 이상 손 쓸 데가 없는. 그 다음에 전이가 되게 잘 돼요. 유선 종양은 다른 데로 퍼져갖고 폐라든지 이렇게 전이가 되면 그때는 수술해도 이미 늦었고 그때는 사실은 안락사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요. 범위가 되게 커요. 진료를 볼 때도 유선 종양을 얘기할 때는 보호자님에게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임팩트를 줘야 돼. 종양은 요만할 때는 임팩트가 안 와요. 이만해져야 바닥을 끌어줘야 임팩트가 오기 때문에 수술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수술하는 사람도 되게 부담돼. 그때는 이미 증상이 나타나갖고 아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마취할 때도 힘들고, 그리고 유선 종양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우리가 흔히 수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오버로크 친다고 그래요. 오버로크. 뭐냐면 피부를 이만큼을 다 절제를 해서 여기 있는 피부가 여기 있는 피부를 끌어와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데가 붙였을 때 얘가 숨 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숨 쉬잖아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 관리를 잘못하면 수술하고 나서 입원 당일날 죽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커졌을 때 수술하면 훨씬 더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유선 종양은 초기에 작을 때 수술하는 게 가장 이롭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통해 가서 얘가 만약에 양성 종양이면 땡큐 수술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악성이 나오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항암 처치도 해야 돼. 이런 상황이 내가 만약에 하기 싫다, 이런 상황에 아이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릴 때 중성화 수술을 꼭 해주는 게 예방률이 한 98%까지 올라오니까 98%나 그러면 괜찮아요. 그 우리 보호자분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유선 종양을 어떻게 발견을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네. 얘를 안고 자다가 네네. 계속 배에 쓰다듬어 주다가 네네네. 뭐가 작은 게 안에 있는 게 잡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안에 있으니까 뭔가 더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갔는데 진짜 작았는데도 그래서 좀 약간 유선종양은 아니겠지 희망이 있었는데도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만져보시자마자 유선종양이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제 발견했는데 내가 바빠서 스케줄이 안 돼서 거리가 안 돼서 그래서 방치하게 되면 이게 종양 사이즈가 커지면 후회를 하게 되는 거지. 그때 갈 걸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조금 나이가 많은 애들은 항상 아이 터치를 많이 해야 돼. 눈도 보고 이빨도 봐보고 그 다음에 배 쪽도 만져보고 등 쪽도 만져보고 뭐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런 거는 발견이 빠르면 빠를수록 종양외과에서는 가장 골든 스테이지가 뭐냐면 초기예요. 초기. 종양외과는 무조건 초기에 도려내자가 목표인데 이게 계속 기수가 높아지면은 도려내는 것도 어렵지만 범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아파해요. 종양 수술은 아이들이 통증이 첫 받들어 아픈 거지. 특히 유선 종양. 우리 그러면은 제일 이제 보호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수술의 난이도가 궁금할 것 되냐.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위험한 수술인지 아니면 뭐 그래도 이제 수의사들 입장에서는 가벼운 수술인지. 수술 입장에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초기에 발견했을 시에 그때 사실은 초기에 발견했을 때 요만하다 그러면 당일 퇴원도 가능해. 당일 퇴원도. 수술도 10분 안에 끝나고 당일 퇴원도 가능하고 전혀 임상 증상에 아이가 문제가 없어. 당일날도 그래요? 애가 뛰어놀 수도 있는 상태. 근데 여러 군데가 있거나 범위가 커서 절제 범위가 크면 그러면 그만큼 출혈이 많아요. 이 수술이. 피가 많이 나. 째면 막 피가 여기저기서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난이도라기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에 우리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우리가 또 수의사끼리 하는 말이 있어. 유선 종양은 노가다 수술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바늘을 꼬매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이게 꼬매는 땀수가 많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회복해야 되는 부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소독도 잘 해줘야 되고 치료도 잘 해줘야 되니까 이게 수술 자체의 난이도라기보다는 수술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좀 수의사가 고지를 잘 못했다든지 보호자분한테 집에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뜯지 않게 해야 돼요, 네 칼라 꼭 씌워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안 했다면 아이가 되게 간지러워해 나중에. 이게 딱지가 앉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핥기 시작하면은 이 땀수가 다 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정말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이 벌어져요. 이렇게 딱 벌어지면 이제 안에 근육이 다 보이니까 보호자분이 쇼크 먹어서 병원에 바로 또 달려오고 또 수술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보호자분한테 교육을 하면서 이제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수술은 사실은 난이도로 봤을 때는 각 선생님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한테는 그래도 한 중급 과정 중에 수술이다. 그럼 이 유선 종양이라는 게 재발할 가능성도 있나요? 되게 높죠. 왜냐하면 악성이 나오면 유선 종양에서 나오는 가장 안 좋은 종양이 칼시노마라는 학명인데 이게 육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칼슘이 자꾸 박히는 종양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심해지면은 만져보면 돌 같아. 이게 좁쌀만하게 약간 딱딱한데 이 느낌이 아니고 만지면 진짜 생돌이야, 생돌.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 종양이 돌처럼 아예 굳어져 있는 칼슘화가 된 종양은 되게 위험해요. 수술 잘못하면 재발이 되게 빨라요.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최고의 예방법 3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1번은 유선 종양을 걸리지 않게 중성화 중성화 첫 수술을 번째. 하고, 2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체크를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역병원에 가서라도 체크해달라고 하는 습관. 체크라고 하면 뭐 어떤 체크? 뭐 신체 검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수의사가 직접적으로 보는 게 더 전문적이긴 한데,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자주 방문을 못 한다 그러면은 항상 터치를 해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양 자체는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하면은 예방률이 높지만 이게 유선 종양 말고 다른 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암이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암을 예방할 수 없듯이.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암은 왜 생길까요? 물어보는 게. 그거 알면 나 슈바이처 되는 거지. 그거 알면 떼돈 벌어요. 그거 알면. 결론적으로는 좀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중성화를 빨리 시켜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와 터치를 통해서 잦은 터치와 관심을 통해서 좀 조기에 발견을 해라. 맞아요.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바로 병원을 가라. 혼자서 판단하지 않고. 맞아요. 이 정도는 뭐. 맞아요. 보통 이런 생각 때문에 병원을 맞아요. 가잖아요. 그게 제일 그렇죠. 별로 그게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 어떻게 보호자님 좀 궁금한 점이 조금은 해결이 되셨을까요? 그래요? 아직 궁금한 게 많아. 지금 뒤에 보면은 얘기하실 게 많아요. 저는 지금 강아지들 이제 수제 간식 네. 만들어주는 오. 강아지 수제 간식 전문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제 간식계 오리오니 초코파이. 유치원 추천과 비추천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보내지 마라. 초반에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18살 애기 보호자님이 네. 오셨는데 잠시만요. 휴지 준비할까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휴지 한 잔만 주세요. 휴지 한 잔만 준비해 주시고.